네, 이제 프롭테크 공간 혁신, 오피스가 된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좀 뭔가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또 막상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그게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충분히 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임이나 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최근에 뭐 제페토라든지 뭐 BTS가 거기서 공연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그럼 일상생활하고는 뭐 어떠한 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어 가지고 오늘 주제를 이제 저희는 일과 관련된 메타버스를 컨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백그라운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사실 직방이 이제 메타폴리스라는 어떤 이름의 메타버스 오피스용 메타버스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직방 내에서는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나름 이제 그 생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생각이었습니다. 어, 왜 우리는 모여서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모이질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특히 이게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럼 집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은 일을 안 하는 건가 보니까 일을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일이 또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시작해 봤습니다. 업무 장소가 정확히 따지면 근로기준법의 계약서상에는 그 업무를 그 근로할 지역을 선정하도록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럼 업무 장소가 특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세 가지를 이제 찾았는데요. 하나는 업무의 대상이 해당 장소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이제 이 업무의 대상을 뭐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업종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보면 코로나19 때에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하겠다라는 거는 아예 성사가 불가능했던 거죠. 두 번째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장비가 해당 장소에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설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버무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앞단에 있는 두 개는 이 코로나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또 증명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제철을 하는데 원격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쇠가 굳어버리니까 나가서 뭔가를 만져야 되는 거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데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어떤 성격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왜 업무 장소가 특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좀 그 차이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이 앞에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세 번째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딥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뭐 IT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한번 더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다 이 앞단에 이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산업이 다 해당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상황들을 보니까 그 함께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보면
예전에 뭐 엑셀을 써가지고 뭐 엑셀을 뭐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장해가지고 이메일 보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같은 시스템들 많이 발전됐고 또 물론 IT 업계가 주로 쓰고 있지만 뭐 슬랙이란 뭐 노션이란 툴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뭐 최근에는 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알아다 보다 보니까 디자인 업무, 그러니까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 디자인을 하고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어디를 바꿔달라 이런 것들을 사실 모여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협업으로 할 수 있는 툴들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옆에 바로 붙어서 도제식으로 뭐 업무를 인계하거나 아니면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커멘트를 하는 것들은 충분히 모니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더라. 이미 바뀌었더라. 두 번째, 미팅이죠. 그 미팅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모여서 미팅을 했을 때,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원활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의와 태도. 어, 아마 한 2년 전쯤에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특히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역하시는 분께서, 해외 바이어한테 왜 가야 되느냐. 그 물건들을 들고 가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건 보는 시간은 30분, 1시간이고요. 근데 왔다라는 어떤 그 노력, 최선을 다한다라는 어떤 미팅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거품이 걷어내지고 이제는 미팅을 원격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격의 미팅도 사실 굉장히 긴가민가했죠. 화상으로서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이제 충분히 가능해졌고 물론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예, 동기화가 조금 부족한데요. 근데 얼마 전에 클럽하우스를 하면서 전 놀랐던 게 음성은 거의 100% 동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화상어를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머지않아 뭐 짧으면 3년, 뭐 2, 3년 내에 거의 지금의 음성 수준만큼의 동기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간 부족해서 그 회사 내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직급이 있는 경우에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 본의 아니게 이 본인의 윗그레이드 계신 분들의 말을 자르죠. 그리고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거 한 세 번 한 다음부터는 얘기를 잘 안 꺼내는 이제 그런 게 약간 화상 회의의 현재 폐해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이 원격에서 근무를 했을 때에는 이 오프라인 대비 가장 큰 문제가 관계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업무의 뭐 결과도 좋고 뭐 미팅도 그게 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 이 소위 말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직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줌을 다 켜놓고 한번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팀별로 나눠가지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얘기도 해보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생각보다 불편해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회사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뭐 지나가다가 제가 항상 같은 예시를 드는데요. 그 화장실 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오늘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 아 네. 그럼 뭐 드셨어요? 그럼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럼 아 맛있겠네요. 뭐 이런 게 굉장히 아이스 브레이킹이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뭐 누구랑 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흘러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갑자기 제가 그 줌을 하나 파가지고 링크를 보냅니다. 띡.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시죠? 성우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는데 제가 점심 드셨나요? 그래서, 아, 네, 먹었죠. 뭐 드셨나요?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누구랑 먹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무거워지고. 이게 가장 오프라인에서와 온라인의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 극복하기 정말 힘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뭐 여기 뭐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MMORPG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해서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동굴에 던전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뭘 잡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어, 온라인 게임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 어, 얼굴을 맞대지 않고 그 사이버상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메타버스죠. 근데 만나서 그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어, 정말 안 친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캐주얼 톡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 그 지금 사무실하고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상에서는 게임을 하는 동안 자신이 그 게임 캐릭터, 아바타를 통해서 일체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안에서의 어떤 이입도가 100%가 되면서 그 안에서의 관계 설정이나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도 더 쉽게 얘기도 나누게 되고, 뭐 따로 오프라인 만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또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어, 그 게임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보면 굉장히 인맥도 많이 형성되고, 뭐 심지어 뭐 결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좀 찾다 보니까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새롭게 스타트업 만들어진 곳에서 게더타운이라는 서비스를 찾게 되었어요. 뭐 여기도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원래 이제 컨퍼런스로 하려고 온라인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만든 툴인데요. 한번 저희가 이거를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이 사이버상에서 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근처에 모이면 이렇게 얼굴이 나와가지고 컨퍼런스가 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고 이 6명이 한 곳에서 여섯 명이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 하나하나를 별도의 섹션으로 막 이렇게 존으로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이 이 책상에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직방에서 원래 6명끼리 같이 테이블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6명끼리는 서로 얘기를 하고 내가 옆 테이블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실제로 캐릭터가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테이블 가면 6명이 앉아 있고 제가 들어가면 7명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면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툴을 한번 적용을 해서 써봤는데요. 줌을 활용해서 했을 때 대비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직방이 완전한 원격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괜찮냐?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냐? 그런데 오히려 더 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사무실 한 층에 뭐 100명, 150명밖에 못 있었는데 지금은 250명이 게더타운에서 한 층에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한 또 베네핏도 새로운 이점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방이도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났습니다. 사실 저 게더타운으로 이 사무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그 테이블별로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 공간을 한번 바꾸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일상적으로 쓴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오프라인처럼 관계 형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실제로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근처에 가면 사람 얼굴이 잘 보이고 그 말소리가 바로 들리고요. 멀리 떨어지면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말도 안 들리고 이게 오프라인의 가장 그 기본적인 물리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근처에 가면 상대방이 보이고 화상으로 멀리 떨어지면 사라지고 근처에 가면 보이고 뭐 이러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본 거죠. 어, 그래서 그거를 공간을 좀 구현을 한 다음에 나름 성공적인 구현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물리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보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 건물, 뭐 도시 공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무실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죠. 공간이 만들고 그 공간이 사실 이제 개발은 역산해서 한 거죠. 공간이라는 게 있고 공간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아이디어를 좀 모았을 때의 내용인데요. 보면은 왼쪽을 보면 음,
공간 설계하고 그 가운데를 보면 거기다 건물을 만들고 맨 우측을 보면 건물들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한번 거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은 꼭 하나의 나라에 국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 버전을 만들지 말자. 그냥 글로벌 버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메타폴리스인데요. 메트로폴리스에 메트로를 빼고 메타를 넣은 이름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이제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요. 자신의 아바타. 그래서 공간에 들어갑니다. 여기 사실 이게 직방 사무실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그림은 없죠. 비싼 그림들이라 여기 있는 그림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직방 직원분들이 들어가서 이 시연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파간다가 있으면 저렇게 영상을 틀 수도 있고요. 아침마다 뭐 지각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테이블에 앉았을 때 지금 의자가 없어가지고 다 서서 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제 의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그룹으로 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로직 자체는 근처에 오면 줌방이 하나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줌방에 조인하고 뭐 그런 컨셉이에요. 백그라운드에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다가 지금 제 소리가 안 나가지고 여기 이 영상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한 3분 정도 되니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가다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뭐 밥 먹었어요? 이게 지금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뒤로 좀 넘겨보면요. 좀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쪽 테이블은 분위기가 좀 무겁네요. 네. 개발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한번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직방이 4층에 있어가지고요. 여기 엘리베이터를 가면 1층이 로비죠. 1층으로 갈게요. 로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보면 로비에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월드가 있는 컨셉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만난 거죠. 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다른 건물들이 보이시죠?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GT타워에 있어가지고 직방은 GT타워에 6월 말 일자로 뺍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오프라인 공간은 다 사라지게 되고 대신 사이버 건물주로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여기 사이버 타워에 입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역시 거리에서 사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이제 꼭 같은 직장일 필요는 없겠죠. 뭐 지금 생각하는 게 계정 같은 걸 다 연결해서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들 다 연결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서 리크루팅도 가능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한번 저희 누군데요. 네, 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네. 그걸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뺏길 수도 있으니까 올 수도 있고 밤낮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할수록 네. 잘 보면 이 실제로 이제 메타폴리스를 직방에서 이제 원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직방 전체가 다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출근이 없냐, 통근이 없냐?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까 그 건물에 다 주소가 매겨질 거고 직방은 아까 그 주소에 있는 한 건물에 4층이라는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출근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그 출근을 교통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직방은 통신으로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꼴은 커뮤팅 온 더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근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월드를 구현을 했느냐? 실제로 그 메타버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오프라인상 실제 리얼 월드에서 인식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했을 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지각 능력이 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리얼 월드가 만약에 있지 않고 들어갈 때마다 그냥 뭐 우주 추상적인 공간, 우주에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어. 그 나만의 공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무제한의 자유도가 있어라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에 있는 오프라인 공간과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더 어렵지 않나? 더 어려운 개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폴리스에서 만드는 개념은 실제로 공간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입지도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 지지난주에 그 KBS에 저희 그런 원격 근무에 대해서 한번 메타버스를 컨셉으로 한 원격 근무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항상 이 언론에서는 좋은 거는 회사를 가리고 안 좋은 거는 회사를 밝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여가지고 가운데 직방 마크가 흐려져 이렇게 네, 배신입니다. 아무튼 흐려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방에 개발자 한 분이시고요. 제주도에 가신 겁니다. 제주도에서 직방은 지금 제주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살기 이렇게도 많이 하시고 그게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용어도 있더라고요. 이제 줌타운이라고 해서 밑에 조그맣게 지금 그 제가 이제 글씨로 긁어왔는데요. 줌타운은 줌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인 타운입니다. 그리고 그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태국의 치앙라이인가 거기에 한 명이 거기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요즘에 노트북 하나만 들고 오는 그런 거기서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실제로 주거 지역의 선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직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집에 서울에 있는 집을 원룸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겼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 지역에서 연봉 킹입니다. 서울 연봉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더 된 거죠. 그래서 반대 조금 더 넓게 광의 의미에서 보면 직업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지역 중심이었죠.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광역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GTX망에 따라서 더욱더 그 광역 중심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아직도 뭐 인도권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한 오피스 개념으로 인해서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이제 광역의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국구로 혹은 글로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직방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멀리 가는 게 제주도이지 이미 몇몇 분들은 태국에서 일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장기적으로 이게 정차가 된다면 싱가포르에 그 아이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싱가포르에 국제학교에 보내셔라. 기러기 아빠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럼 굉장히 이제 좀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 커뮤니팅 언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놓고 보면 채용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사람이 모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뜻에 맞고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야 이 기업이 성장할 텐데 거기에 항상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처에 살고 있고가 있었어요. 집 멀지 않고 뜻에 맞고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거기서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근처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피스 메타버스가 가장 좋은 게 그러면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좋은 베네핏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인 것 같고요. 지금 직방이 그 원격 근무를 하면서 오피스 메타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얻게 된 첫 번째의 이익은
훌륭한 사람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방이 강북의 종강역에서 강남역에 온 이유는 이 판교에 계신 분들이 어떤 개발자분들이 출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강남역에서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오피스를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지역에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합니다. 보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싱가포르에 계신 분도 한 분 지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메타폴리스가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아졌을 때 하나의 시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뭐 홍콩, 맨하탄, 뭐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시티인데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컨셉을 The First Global Digital City라고 한번 좀 거창하게 잡고 네,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생각해 볼 주제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늘 것인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화이트 칼라의 직종들은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도시 형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피스 메타버스를 그럼 IT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뭐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팀의 목표는 영업 사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직방이 사실 영업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영업팀을 꾸리다 보면은 항상 풀리지 않는 주제가 세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모일 것인가, 아침에 모여서 할 것인가, 끝나고 다 모여가지고 레버 미팅 성과 보고를 할 것인가, 이거에 끊이지 않는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모이는 이유가 이 오피스 메타버스로 풀릴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전국구망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진다.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 도시의 형태도 지금의 어떤 도심 중심의 위주에서 지역 분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베네핏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사실 뭐 의원분들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정부에 계신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거기서의 어떤 걱정은 지역에서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졸업을 하면 다 서울에 있는 기업을 가니까 결국은 졸업하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 직장이 없다. 직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현상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제한된 시간 좀 넘겨가지고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